네, 보신 대로 정부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3조 9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예년의 대규모 추경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피해 지역 지원 이 두 가지가 목적입니다. 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리포트로 앞서 좀 개괄적인 내용은 보도를 해드렸는데 추경 예산안이 3조 9천억 원. 규모는 우리 부총리 얘기처럼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편성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참 굉장히 그 취업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청년 실업률이 9.8%였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취업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그 청년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감 실업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게 22.7%입니다. 사실상 네네. 그 청년 4명 중에서 1명이 그 사실상 실업자가 신세가 된 셈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앞으로 한 3, 4년간, 한 2021년까지는 그 새로 이 취업 시장에 예, 예. 그 진입하는 청년들이 참 39만 명에 이릅니다. 네. 정부가 이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예. 앞으로 한 여기서 14만 명 정도는 그 실업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만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예.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거의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산업에 자동차, 특히 그 조선 등 그 주력 산업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 업종 피해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것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대규모 그런 실업이 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선제적인 대응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네.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김동연 부총리도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하거나 그 재직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우선은 그 청년들의 그 재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통해서 네. 신규로 그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본인이 연간 200만 원, 총 600만 원을 불입하면은 3년간 3천만 원의 재산 형성,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미 그 재직 중인 그런 청년들에게는 그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서 5년간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그 도입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 그 더해서 사실상 그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주거비하고 교통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 새로 그 우리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전월세 자금으로 한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 연 한 1.2% 절이 그 네. 융자를 지원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연간으로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혜택이 그 실질적인 소득 혜택이 돌아가고요. 예. 그리고 그 교통이 아주 취약한 그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그 청년들에게는 예. 네. 그 월 한 10만 원 수준의 그 교통 그 카드를 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번 그 추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예. 그 우리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 그리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주 획기적인 창업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그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예. 한 팀당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한 1,500개 팀 정도를 예.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는 한 예. 3,000개 팀을 선발해가지고 예. 예. 한 그 성공할 경우에만 예. 갚는 그런 그 성공불 융자 예. 한 평균 한 1,5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지원 제도도 도입합니다. 예. 그리고 농촌으로 이제 돌아가서 예.
그 창업 농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예, 예. 네. 그 생활 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도 임대해주고 예. 그리고 또 자금도 융자해주고 예. 그리고 필요한 영농 기술이나 이런 예. 각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도록 예.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창업할 청년들, 또 농업과 관련한 일을 할 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관련 도움을 주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조 9천억 원 가운데 보면 1조 원가량이 지역 지원 대책입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지원 방안이 들어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정부는 그동안 그 지역의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의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6개 지역에 대한 그 고용 위기 지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정부의 대책은 이러한 지역과 그리고 업종, 특히 그 예. 자동차나 조선업종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업종에 있는 근로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그 직종이나 지역으로부터의 그 예. 실직자 예, 예.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그 협력업체 예. 그리고 그 소상공인 여기에 대해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경쟁력이 있던 산업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숙련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역량 있는 그런 고급 기술 인력들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인력들이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를 시키게 될 경우에는 예. 해당 기업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지원 수준이나 한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이게 숙련된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예.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고용 전직이나 예. 또는 전환을 위한 훈련 그리고 이런 분들을 또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이런 예. 것들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또 이런 숙련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데면 비숙련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네. 예.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국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 예. 기능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 6천 명 정도 예. 전직 훈련을 지원하고 예.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는 또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지원 수준도 높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은 사실상 예. 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협력업체들 그리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이런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 자금을 한 1,000억 원 수준, 1,500억 원 수준 지원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융자를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고용위기 지역과 또 업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는 만큼 정부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번에 정부의 대책은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대책입니다. 네. 전번에 이런 대책이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당면한 이런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네. 또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대책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 에코 세대가 한 39만 명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예. 14만 명 정도가 이제 고용 불안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4만 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확대해서 예. 한 청년 실업률을 1 내지 2%포인트 더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현재로 9.8%였으니까요. 예. 저희는 최종적으로 한 2021년 되면은 한 8%대 이내로 예. 이렇게 낮췄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입니다. 예. 네, 구조조정 피해 지역의 효과도 설명해 주시죠. 구조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포함된 1조 원뿐만 아니라 예. 각종 세제라든지 금융,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예. 동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가령 세제를 예를 들면은 이적 구조조정 지역에서 창업하는 그런 예.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그리고 법인세를 예. 5년간 면제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협력업체나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예. 4,400억 원의 유동성도 공급합니다. 예. 지역과 주민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직자에 대한 예. 생활 안정이나 신속한 재취업 이런 것도 지원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예.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 예. 지역 내 그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고향사랑 상품권을 정부 지원으로 좀 할인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합니다. 이런 제도도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 그 새로운 산업이나 대체 산업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휴양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들 대체 산업 육성하는 데도 그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씁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충격 이런 것도 덜어드리고 예. 네.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추경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거리도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나랏빛의 경우에는 앞으로 빨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문에 이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 예. 보세요? 그 국민들께서 그 나라 살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새로 그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예. 또는 아니면은 미래 수입을 당겨서 쓴다든지 예. 이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쓰고 남은 그런 재원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예산에서 남은 그 2조 원과 예. 그리고 또 하는 쪽에서 남았던 예. 그 6천억 원 그래서 2조 6천억 원과 그다음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예. 여유 자금들이 있습니다. 이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이번에 그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이 밖에도 앞으로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최우선 과제에 두고 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있다면 정규 예산에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적지 않게 넣었는데 이번에 또 추경해서 거액을 들여서 넣는 거라고 이제 해서 정부 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오래 가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부가 종전에는 그 일자리 그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 공공 부문에 네. 일자리 그 창출이라든지 예. 또는 한편으로는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데 저 방향을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서는 그 청년에 대한 그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부문에서 그리고 정규직에 대한 예.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중점을 뒀습니다. 또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예.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그 지원을 통해서 예. 중소기업에 대한 그 인력 수급,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이렇게 중점을 뒀습니다. 네. 그 아울러서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올라가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정부의 추경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이 예.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기존의 그 이번 대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그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경영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설비 자금 이런 것들을 계속됩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스마트 공장도 또 대폭 확대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산업 단지에 그 근무 여건 개선도 하고 예. 또 각종 또 이런 그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고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그 높아지고 거기서 예. 또 고용 여력도 그 지속 가능하게 그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 집행은 이제 국회 통과라는 문턱이 남아 있어서요. 뭐 근데 야권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추경이 늦어지면 효과도 떨어질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도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 그 사업이 현장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번에 그 추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하고 예. 지역을 위한 투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네. 정부도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 그 저희가 국회와 예. 아주 원활하게 협의하고 예. 그리고 필요한 그런 설명 또 그다음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